欢迎来到沪江网校韩语课堂。 안녕하세요, 여러분. 신선생님입니다. 오늘은 지금까지 배운 내용을 복습하고 정리해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우리 같이 시작해 볼까요? 먼저 어휘를 복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책 90쪽을 보시면 아래 상자에 여러 단어들이 있습니다. 그럼 먼저 상자 안에 있는 단어들을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마음을 졸이다입니다. 여기에서 졸이다는 요리를 할 때 찌개나 국에 물을 끓여서 분량이 적어지게 하다라는 의미인데요. 마음을 졸이다 라고 하면 어떤 일 때문에 마음이 초조하고 불안해하다의 의미입니다. 다음은 각오를 하다입니다. 각오는 앞으로 해야 할 일이나 겪을 일에 대한 마음의 준비를 의미하는데요. 각오를 하다는 앞으로 해야 할 일이나 겪을 일에 대한 마음의 준비를 단단하게 하다라는 의미입니다. 다음은 병행하다입니다. 병행하다는 둘 이상의 일을 한꺼번에 같이 하다라는 의미입니다. 다음은 납득이 가다입니다. 여기에서 납득은 다른 사람의 말이나 행동, 상황을 잘 알아서 이해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납득이 가다는 이해가 가다와 비슷한 의미로 사용됩니다. 납득하다나 납득이 되다로도 사용됩니다. 다음은 인사이동입니다. 인사이동은 회사나 조직 안에서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서 직원의 지위나 근무 부서를 바꾸는 일을 의미합니다. 다음은 현모양처입니다. 현모양처는 인자하고 현명한 어머니이면서 동시에 착하고 좋은 아내를 의미합니다. 보통 집안에서 아이들과 남편 그리고 가정을 충실하게 돌보는 여성을 일컫는 말이었죠. 다음은 정입니다. 정은 굳이 그러고자 하는 마음이 일어나는 모양을 의미합니다. 정말과 비슷한 의미였죠. 다음은 여건입니다. 여건은 주어진 조건을 의미하는데요.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발음입니다. 여건이 아니라 여건이라고 발음되는 것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이제 아래의 표현들을 보시고 상자 안에 있는 단어들 중에서 연상되는 단어를 고르시고 그 단어를 사용해서 문장을 완성해 보시기 바랍니다. 먼저 보기를 볼까요? 조마조마하다, 초조하다, 시험이라고 쓰여 있네요. 조마조마하다는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해서 걱정이 되어서 마음이 불안해하는 느낌을 의미합니다. 또 초조하다는 조마조마하다와 비슷한 의미로 어떤 일에 대해서 마음이 타는 것 같이 불안해하는 느낌을 표현하는 단어입니다. 옆에 보시면 시험이라는 단어도 있네요. 여러분은 시험을 생각하시면 어떤 마음이 드세요? 아마 걱정하는 마음이나 빨리 시험을 준비해야 하는 상황의 느낌이 연상되실 겁니다. 이렇게 불안한 마음을 표현하는 단어가 뭐였죠? 네, 맞습니다. 마음을 졸이다가 있었습니다. 그럼 마음을 졸이다를 사용해서 어떤 문장을 만들었는지 같이 확인해 볼까요? 수술실 앞에는 마음을 졸이며 수술이 무사히 끝나기를 기다리는 가족들이 있었다. 이 문장을 읽고 우리는 병원 수술실 앞의 광경을 상상할 수 있습니다. 수술이 문제없이 잘 끝나기를 기다리는 가족들이 마음을 졸이고 있는 모습을 그릴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아래에 1번부터 5번에 있는 표현들을 보고 연상되는 단어를 쓰고 그 단어를 사용해서 알맞은 문장을 완성해 보시기 바랍니다.
모두 완성하셨나요? 그럼 선생님과 같이 확인해 볼까요? 먼저 1번입니다. 회사에서 자리를 옮기다. 승진, 좌천이라고 써 있습니다. 승진은 조직 안에서 직위의 등급이나 계급이 올라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또 좌천은 승진과 반대 의미로 낮은 관직이나 지위로 떨어지거나 외직으로 옮겨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승진이나 좌천은 조직 내에서 자리가 올라가거나 내려가는 것을 의미하죠. 여러분은 어떤 단어가 떠오르시나요? 네, 회사나 조직 안에서 효율적인 운용을 위해서 직원의 지위나 근무 부서를 바꾸는 일을 의미하는 인사 이동이라고 쓰셨죠? 그럼 인사 이동을 사용해서 어떤 문장을 완성하셨나요? 이번 인사 이동에서 김 과장이 5년 만에 부장으로 승진했다 라고 쓰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2번을 볼까요? 이해가 가다, 받아들이다, 수긍하다 라고 써 있습니다. 마지막 단어 수긍하다는 어떤 사람이 다른 사람의 주장이나 말이 옳다고 인정하다의 의미입니다. 앞에 있는 이해가 가다와 받아들이다와 비슷한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단어가 떠오르시나요? 네, 납득이 가다를 써 넣으시면 되겠죠? 그럼 납득이 가다를 사용해서 어떤 문장을 만들 수 있을까요? 정부가 이번 시위를 무력으로 제압한 것은 납득이 안 가는 일이다 라고 쓰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시위는 자신들의 자유의지를 표현하는 것인데 정부가 이런 시위를 무력으로 제압하는 것은 이해할 수 없는 일이라는 의미입니다. 자, 그럼 바로 이어서 3번을 볼까요? 가사, 직장, 맞벌이라고 쓰여 있습니다. 가사는 집안일, 살림이라고 말하는 집 안에서 하는 노동을 의미합니다. 직장은 생계를 꾸려 나갈 수 있는 수단으로서의 직업을 가지고 일하는 곳을 의미합니다. 또 맞벌이는 부부가 모두 직업을 가지고 돈을 버는 것을 의미합니다. 즉, 가사와 직장을 한꺼번에 하는 부부를 의미하는 것이지요. 여러분은 어떤 단어가 떠오르세요? 네, 두 가지 일을 한꺼번에 하다라는 의미가 있는 병행하다를 써 넣으시면 되겠죠? 그럼 병행하다를 사용해서 어떻게 문장을 완성할 수 있을까요? 요즘 직장일과 집안일을 병행하는 여성들이 늘면서 집안일을 나눠 맡아 가사 분담을 하는 맞벌이 부부들이 많아졌다 라고 쓸 수 있겠습니다. 다음 4번을 보겠습니다. 굳게 마음 먹다, 단단히, 결심이라고 쓰여 있습니다. 여기에서 마음 먹다는 무엇을 하겠다는 생각을 하는 것으로 결심하다와 같은 의미입니다. 앞에 사용된 굳게는 어떤 것이 단단하게, 강하게 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굳게 마음 먹다는 아주 강하게 결심을 하다라는 의미가 됩니다. 어떤 단어가 연상되시나요? 네, 각오를 하다를 써 넣으시면 되겠죠? 그럼 각오라는 단어로 문장을 만들어 볼까요? 그 군인은 죽을 각오로 전쟁터에 나가서 용감하게 싸웠다. 그 군인은 전쟁터에 나가기 전에 어떤 마음의 준비를 한 거죠? 네, 죽을 각오를 했습니다. 죽을 각오는 전쟁터에서 죽을 수도 있다는 마음으로 뒤로 물러서거나 도망가지 않고 용감하게 싸웠다는 의미입니다. 마지막으로 5번을 보시겠습니다. 주어진 조건, 허락하다, 되다 라고 쓰여 있습니다. 이 단어들을 조합해 보면 허락된 주어진 조건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허락된 주어진 조건이라고 하면 어떤 단어가 연상되시나요? 네, 여건이라고 쓰시면 되겠습니다. 여건을 사용해서 문장을 어떻게 만들 수 있을까요? 이번 교육감 후보는 아이들이 밝게 자라며 클 수 있는 교육 여건을 만들겠다고 하였다 라고 쓰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에서 교육감은 각 시도교육위원회에 사무를 총괄 처리하는 직위에 있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번 교육감 선거에 나오는 후보가 아이들이 밝게 자랄 수 있는 교육 여건을 만들겠다고 이야기한 것입니다. 여기에서 교육 여건은 교육을 할 수 있는 환경이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두 번째 문제를 보시겠습니다. 아래에 5개의 단어가 있는데요. 어떤 단어를 설명하는 내용의 글을 보시고 이 5개의 단어 중에서 하나를 골라 써 넣으시면 됩니다. 그럼 먼저 아래 5개의 단어의 의미를 간단하게 설명하고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모양처는 여러 번 나온 단어인데요. 의미가 뭐였죠? 네, 인자하고 현명한 어머니이면서 동시에 착하고 좋은 아내라는 의미였죠. 다음은 슈퍼우먼입니다. 슈퍼우먼은 집안일과 바깥일을 모두 잘하는 여성을 비유적으로 일컫는 말이었죠. 즉, 아이도 잘 키우고 집안일도 소홀히 하지 않으면서 자기가 하는 일에도 인정을 받는 여성을 말합니다. 다음 성차별은 성별로 인한 차별을 의미하는데 남성이나 여성이라는 이유만으로 받는 불공평한 대우를 의미합니다. 요조숙녀는 말과 행동이 품위가 있으며 얌전하고 정숙한 여성을 일컫는 말입니다. 마지막으로 가사분담은 집안의 사람들이 집안일을 서로 나누어 맡는 것을 뜻합니다. 자, 그럼 먼저 보기의 내용을 보겠습니다. 제 사촌 언니는 아주 얌전하고 품위가 있어서 며느리 삼고 싶어하는 아주머니들이 많대요. 여기에서 며느리 삼다라는 표현이 있는데요. 며느리 삼다에서 삼다는 어떤 대상과 인연을 맺어서 자기와 관계 있는 사람으로 만들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며느리 삼다는 며느리로 만들다라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얌전하고 품위가 있는 여성을 뭐라고 했죠? 네, 요조숙녀였습니다. 그럼 여러분이 직접 1번부터 4번 문제를 보시고 알맞은 단어를 찾아서 써 넣어 보세요. 모두 하셨나요? 그럼 선생님과 같이 확인해 볼까요? 1번. 우리 이모는 이모부한테는 좋은 아내이고 자식들에게는 훌륭한 어머니이십니다. 이모는 어떤 분이신가요? 네, 바로 현모양처라고 쓰시면 되겠습니다. 2번도 볼까요? 2번. 제시카 씨는 능력이 뛰어나
아내와 어머니 역할을 잘 해나가면서 회사 일까지 완벽하게 해낸다. 집안일과 바깥일을 모두 잘하는 여성, 바로 슈퍼우먼이었습니다. 다음 3번도 보시겠습니다. 3번. 우리 언니와 형부는 맞벌이 부부인데 퇴근 후에 식사 준비와 설거지는 언니가, 청소와 아기 돌보는 일은 형부가 맡아서 한다. 이렇게 집안일을 서로 나누어 맡는 것을 뭐라고 했죠? 네, 가사 분담이었습니다. 마지막 문제도 보실까요? 내가 다니는 회사에서는 새로 들어온 여사원에게는 의뢰 커피 심부름과 복사를 하게 시키는데 남자 신입사원에게는 그런 잡다한 일을 시키지는 않는다. 여기에서 의뢰는 당연히, 언제나 라는 의미입니다. 또 심부름은 남이 시키는 일을 해주는 것을 의미합니다. 잡다한 일은 여러 가지가 뒤섞인 사소한 일이라는 의미입니다. 이렇게 새로 들어온 여사원에게는 커피 심부름이나 복사 등 잡다한 일들을 시키고 함께 들어온 남자 신입사원에게는 그런 잡다한 일들을 시키지 않는다는 의미입니다. 이렇게 남성이나 여성이라는 이유만으로 받는 불공평한 대우, 즉 성별로 인한 차별을 뭐라고 했죠? 네, 성차별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도 모두 알맞은 단어들을 찾아 써 넣으셨죠? 그럼 세 번째 문제를 보겠습니다. 책 91쪽을 보세요. 아래에 많은 단어들이 써 있는데요. 다음 단어들은 남성과 여성 중 어느 쪽을 설명할 때 많이 사용되는 표현인지 나누어 보고 그 이유를 설명해 보는 연습 문제입니다. 먼저 여러분이 직접 아래에 남성과 여성이라고 나뉘어져 있는 표 안에 단어들을 채워 넣어 보시기 바랍니다. 다 써 넣으셨나요? 그럼 선생님과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선생님이 써 넣은 표를 한번 보시겠습니다. 선생님이 넣은 이 단어들이 정답은 아닙니다. 사람마다 남성과 여성에 대한 표현을 다르게 할 수 있기 때문이죠. 아래에 써넣은 단어들의 내용을 하나씩 간단하게 살펴보고 그 이유에 대해서 이야기해 볼까요? 먼저 남자 쪽을 보시면 주장이 강하다라는 표현을 넣었습니다. 주장이 강하다는 남자라면 자신의 의견이나 주장이 강해야 한다는 고정관념이 있습니다. 반대로 여성 쪽을 보시면
자신의 주장을 강하게 내세우지 않아야 한다는 고정관념이 있어서 여성을 표현하는 단어 중에 순하다라는 단어를 넣었습니다. 그럼 다시 왼쪽에 남성을 표현하는 단어들을 볼까요? 의리가 있다라고 했는데요. 의리가 있다에서 의리는 사람과의 관계에서 지켜야 할 바른 도리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사랑이 여자의 단어라고 한다면 의리는 남자들이 가져야 하는 덕목이라고 여겨졌습니다. 다음으로 결단력이 있다라고 했는데요. 여기에서 결단력은 결정적인 판단을 하거나 단정을 내릴 수 있는 능력입니다. 전통적으로 집안의 남자가 무엇인가를 결정하고 판단하는 역할을 했습니다. 다음은 이성적이다입니다. 이성적이다는 감성적이다에 반대되는 개념으로 이치나 논리에 맞게 말하고 행동하는 것입니다. 반대로 감성적이다는 이치나 논리보다는 자신의 감정을 위주로 말하거나 행동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성적인 것을 남성적인 것으로, 감성적인 것을 여성적인 것으로 생각하는 것은 고정관념이죠. 그렇지만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른쪽에 보시면 여성을 표현하는 단어에 감정이 풍부하다가 있고 다정다감하다라는 단어를 넣었습니다. 다음은 독립적이다가 있네요. 남에게 의존하거나 속박되지 않고 독자적으로 생활하거나 행동하는 것을 의미하는데 이 단어 또한 남성은 이렇게 해야 한다 라고 생각하는 대표적인 고정관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오른쪽 여성을 표현하는 단어에는 의존적이다 라는 단어를 넣었습니다. 다음은 털털하다입니다. 털털하다는 사람의 성격이나 하는 행동이 까다롭지 않고 소탈하고 여유로운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털털한 남성들은 의례 그런 것으로 여겨지는 반면에 털털한 여성은 여자답지 않다고 생각하거나 남성성을 가진 여성으로 여기는 경우가 있습니다. 오른쪽 여성을 표현하는 단어를 보시면 털털하다와는 반대되는 꼼꼼하다라는 표현이 있는데요. 꼼꼼하다는 성격이나 일처리가 아주 자세하고 빈틈이 없음을 의미합니다. 다시 왼쪽 남성을 표현하는 단어를 보시면 박력 있다, 씩씩하다, 의지력이 강하다, 공격적이다 라는 단어가 있는데요. 박력 있다는 힘이 있게 추진해 나가는 남자를 표현할 때 많이 사용하는 단어입니다. 또 씩씩하다는 굳세고 당당하다라는 의미입니다. 이렇게 힘이 있고 당당하고 의지력도 강하고 공격적인 것을 남자를 상징하는 단어로 표현한다면 오른쪽에 여성을 표현하는 단어로는 섬세하다, 부드럽다, 차분하다, 얌전하다 등으로 힘이 있다기보다는 부드럽고 조용하고 세심한 느낌을 주는 단어들이 있습니다. 여성을 표현하는 단어를 좀 더 살펴보면 알뜰하다, 싹싹하다, 깔끔하다, 애교가 있다가 있습니다. 알뜰하다는 생활비를 아끼며 규모 있게 살림을 한다는 의미로 남성보다는 여성을 표현할 때 사용합니다. 또 싹싹하다는 눈치가 빠르고 부침성이 있으며 상냥하다라는 의미입니다. 깔끔하다는 모습이나 차림새가 깨끗하다는 의미입니다. 마지막으로 애교가 있다에서 애교는 남에게 귀엽게 보이는 태도를 의미해서 애교가 있다, 애교가 없다, 애교를 부리다로 표현합니다. 어떠세요? 이렇게 남성과 여성을 표현하는 단어들을 하나씩 살펴봤는데요. 단어들의 의미를 살펴보니까 우리가 사용하는 많은 표현들 안에 여성과 남성의 성 역할을 구분하고 고정관념이 들어있다는 생각이 드네요. 자, 그럼 문법 부분을 정리해 볼까요? 모두 책 92쪽을 보세요. 아래에 여러 상황이 나와 있죠.
이 상황에 대한 여러분의 의견을 배운 문법들을 사용해서 보기와 같이 이야기해보는 연습 문제입니다. 먼저 상자 안에 있는 우리가 배운 문법들을 간단하게 이야기하고 여러 상황에 맞게 사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니은체로 어떤 행동이 이루어진 그 상태 그대로 뒤에 내용이 발생했음을 나타낼 때 사용했었죠. 예를 들어서 저는 안경을 쓴 채로 안경을 찾는 경우가 가끔 있어요 라고 한다면 안경을 쓴 그 상태로 안경을 찾는 경우가 가끔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다음 리라는은 어떤 결심이나 계획, 추측이나 전망 등의 내용을 나타낼 때 사용하는 문법이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선수들은 이번 경기에서는 반드시 우승하리라는 마음으로 열심히 뛰었다 라고 하면 선수들의 이번 경기에 대한 강한 결심이나 계획을 나타냅니다. 또 아무리 기로써니는 앞에 오는 문장의 사실은 인정하지만 그것이 뒤에 오는 문장의 충분한 이유나 조건은 될 수 없음을 나타낼 때 사용했죠. 예를 들어서 아무리 생활이 힘들기로써니 어떻게 자식을 버릴 수 있어요? 라고 한다면 생활이 힘든 것은 알겠지만 그래도 그것이 자식을 버리는 충분한 이유는 될 수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마지막으로 니은 끝에는 오랜 시간 동안 어떤 일을 힘들게 한 후에 라는 의미로 뒤에 오는 문장에는 그 후에 얻은 결과가 옵니다. 예를 들어서 명수는 죽기 살기로 공부한 끝에 전액 장학금을 받고 대학원에 입학할 수 있었다 라고 한다면 명수가 오랜 시간 동안 열심히 공부를 한 후에 전액 장학금을 받고 대학원에 입학하는 결과를 얻었다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혹시 선생님이 간단하게 설명드린 이 문법들이 이해가 되지 않거나 생각나지 않으신다면 다시 앞부분의 내용을 보시면서 복습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아래의 상황을 보면서 그 상황에 맞는 의견들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 친구 미선이는 지금 고민에 빠져 있다. 미선이라는 친구가 어떤 고민에 빠져 있다고 했습니다. 어떤 고민일까요? 계속 읽어볼까요? 부모님은 조건 좋고 능력 있는 남자를 소개해 줄 테니 집안도 그저 그렇고 장래성도 별로 없어 보이는 지금의 남자친구와 빨리 헤어지라고 재촉하셨다고 한다. 부모님은 지금 미선이가 만나고 있는 남자친구를 마음에 들어하지 않으시는 모양이네요. 미선의 지금 남자친구는 집안도 그저 그렇고 장래성도 별로 없어 보인다고 생각하십니다. 여기에서 그저 그렇다는 특별한 것도 없고 별로 마음에 안 드는 것을 의미하는 표현입니다. 조건도 좋고 능력 있는 남자를 소개해 줄 테니까 지금의 남자친구와 헤어지라고 재촉하셨다고 하네요. 여기에서 재촉하다는 어떤 일을 빨리 하도록 계속 조르는 것을 의미합니다. 계속 읽어볼까요? 미선이가 그럴 수 없다고 크게 반발하니까 그럼 우선 그 남자와 한 번만 만나보라셨다는 것이다. 미선은 그렇게 할 수 없다고 크게 반발했다고 했는데요. 여기에서 반발하다는 어떤 상태나 행동에 대해서 맞서 대들거나 반대하다라는 의미입니다. 이렇게 미선이 반발하니까 그 남자를 한 번만 만나보라고 하셨다는 겁니다. 이런 상황에 대해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아래에 나와 있는 의견을 같이 볼까요? 부모님이 딸을 위하는 마음은 잘 알지만 아무리 조건이 중요하기로써니 결혼이 시장에 가서 물건 사는 것도 아닌데 어떻게 그렇게 말하실 수가 있을까요? 미선이 부모님은 한 번만 소개해주는 사람을 만나보라셨다지만
난 지금의 남자친구와 헤어지지 않은 채로 다른 남자를 만나는 일은 하면 안 된다고 생각한다. 어떠세요? 부모님의 마음은 이해하지만 그렇게 말하는 것은 충분한 이유가 되지 않는다고 말하면서 아무리 기로써니를 사용했습니다. 또 지금의 남자친구와 헤어지지 않은 그 상태 그대로 다른 남자를 소개받는 것은 안 된다고 말하면서 니은 채로를 사용했네요. 자, 여러분, 아래에 두 상황이 있는데요. 두 상황을 읽어보시고 그 상황에 대한 여러분의 의견을 배운 문법들을 사용해서 한번 정리해 보시기 바랍니다. 모두 정리하셨나요? 자, 그럼 선생님과 함께 볼까요? 첫 번째 상황입니다. 경미 씨와 준호 씨는 결혼한 지 6개월쯤 된 신혼부부인데 요즘 부부싸움을 자주 한다. 5년이나 연애를 하고 결혼을 했어도 서로의 성격을 잘 몰랐기 때문이다. 연애를 하는 것과 직접 같이 살아보는 것은 별개의 문제인가 보다. 그런데 점점 싸움의 강도가 심해지면서 며칠 전에는 말다툼을 하던 중 준호 씨가 화를 참지 못하고 경미 씨의 뺨을 때리고 말았고 그 일로 경미 씨는 집을 나와버렸다. 여러분은 이런 상황에 대해서 어떤 의견을 가지고 계신가요? 선생님은 다음과 같은 의견을 가지고 있습니다. 연애를 오래 한 후에 결혼한 친구들은 연애를 오래 했으니까 서로를 잘 알기 때문에 결혼 생활에 전혀 문제가 없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사실 결혼과 연애는 별개의 것이라고 합니다. 결혼한 후에 서로 사랑하면서 행복한 가정을 이루리라는 결심을 했겠지만 막상 결혼을 해보면 현실적으로 부딪히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결혼 전 연애 기간이 긴 부부들이 오히려 부부싸움을 많이 한다고 합니다. 저는 부부싸움은 서로를 알아가는 과정이기 때문에 자연스러운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아무리 화가 났기로써니 어떻게 아내의 뺨을 때릴 수가 있나요? 저는 어떤 이유로 부부싸움을 했든지 남편의 행동은 잘못된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여러분의 의견도 꼭 정리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럼 두 번째 상황도 이어서 보실까요? 우리 언니는 자녀 교육에 남다른 열정과 신념을 가지고 있어서 자기 아들에게 최고의 교육을 시키려고 노력한다. 그 덕분에 형진이는 음악, 미술, 체육은 물론 수학과 과학에서도 제 또래보다 뛰어난 실력을 발휘하고 있다. 하지만 한 가지 언니가 만족하지 못하는 분야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영어다. 그것 때문에 고민을 많이 하던 언니가 결단을 내려 아직 모국어도 완전히 익히지 않은 초등학교 1학년짜리 내 조카를 미국에 유학 보내려고 한다. 이런 상황에 대해서 어떤 의견을 가지고 계신가요? 선생님은 다음과 같은 의견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녀 교육에 신경을 쓰는 것은 이해하지만 아무리 자기 아이들에게 최고의 교육을 시키고 싶기로써니 아직 부모의 관심이 필요한 어린아이를 그렇게 먼 나라로 유학을 보내는 것은 너무 심한 것 아닌가요? 아직 모국어도 익히지 않은 채로 영어를 배운다면 아이가 영어는 잘 배울지 모르지만 모국어를 잊어버릴 수도 있습니다.
언니가 오래 고민한 끝에 결정한 문제지만 아이의 입장에서 좀 더 생각해보고 결정을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은 이런 상황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배운 문법들을 사용해서 여러분의 의견을 정리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어휘와 문법을 정리해 봤습니다. 혹시 오늘 공부하면서 이해가 되지 않거나 생각나지 않는 부분이 있다면 오늘 수업이 끝난 후에 꼭 다시 복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여러분,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